저는 지금 오늘 얘기할 게 인간의 노화와 실감 미디어 이렇게 그 제목을 잡아봤고요. 이 제목을 잡으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도 칼라로 바꿨는데 노화를 실감하고 있어요. 이제 60이 넘으니까 저 노화를 실감하고 있고 사실 인간이 미디어였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인류의 삶은 근데 그 인간을 미믹해서 우리가 어떤 미디어화 해왔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실감 미디어라는 것과 이제 노화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뭐 얘기를 좀 어, 두서없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했고요. 근데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 이게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하다가 저것도 좀 하다가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 일관된 건 없고 근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세상은 참 다양하고 사람들도 다양하고 연구하는 거나 바라보는 관점도 참 다양하구나 뭐 이런 것을 많이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혹시 나중에 컨택 저한테 하시려면 gmail.com이나 뭐 지홍무시의 아이디를 하시면 저하고 연락을 하시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북경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같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칭화대학교의 부설로 있는 그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는 미래연구소라고 하고 있고요. 이 미래연구소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좀 애매한 것들은 다 그냥 미래 이렇게 뭐 하면은 좀 이게 뭉뚱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제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한 150명 정도 되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다양한 컴퓨팅,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아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협업 또는 뭐 그런 다학제적인 연구를 같이 하는 그러한 굉장히 실험적인 그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 과정만 2명씩, 1년에 2명씩 받아서 박사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석사나 학사는 저희 프로그램에 없습니다. 그래서 석사가 있긴 한데, 석사보다는 박사 위주의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박사만 갖고 있고, 박사와 박사 후, 뭐, 또는 연구교수,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하는 그러한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미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특히 퓨처랩에서 간단히 뭐 하고 있는 일 말씀드리면 퓨처랩에는 지금 뭐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올팩토리에서 뭐 냄새 맡는 그 센서를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팀이 있고요. 시각 장애인을 위한 햅틱 뭐 그래서 그 전자죠. 그래서 그 점자를 점자가 아니라 점자 방식으로 이제 그림과 비주얼, 이미지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할 것이냐 이런 연구를 하는 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뭐 위성도 저기 많이 쏘잖아요. 그래서 우주에서 어떻게 미디어가 그 새롭게 보여질 것이냐, 뭐 그래서 그런 미디어 아트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레고 파운데이션이랑 협력을 해서 레고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장난감이 될 거야. 그래서 뭐 미래의 교육 시스템 또는 롤 플레이나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들, 로봇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악기 연주하는 로봇.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디자인 포 엘더리라는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재료공학 쪽에서 바이오, 뭐 프린팅, 뭐 센서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트 하시는 분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뭐 이런 익스피리언스 쪽 하시는 분도 있고, 공학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뭐 그게 이제 마이크로한 레벨에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각자 하고 있고요.
각자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서로 이렇게 뭔가 뭐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또 뭐 의견을 줄 게 있으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루즈하게 협업을 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HCI 쪽입니다. 그래서 제 처음 전공은 그래픽 디자인, 80년에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했었고 다시 공부를 해서 입시를 해서 컴퓨터 전산을 전공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전산이라고 하면 뭐 그야말로 코볼 파츠란 어셈블러 이런 거 할 때였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막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게 막 개념이 막 생기고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8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컴퓨터로부터 사람까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이냐 이것을 주로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거의 그 40년을 이제 뭐 하게 이쪽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지나왔던 수많은 뭐 키워드들 뭐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컴퓨터 쪽에서 많이 시작을 예전에 했지만 지금은 저는 거의 휴먼 쪽에서 사람 쪽에서 어떻게 컴퓨터를 쓰게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무게 중심을 이쪽 휴먼 쪽으로 많이 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할 때까지는 이제 어떤 인더스트리를 했었는데 한국을 떠나면서 인더스트리 이슈는 안 하고 주로 이제 인간을 위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그런 쪽을 이제 제 나머지 뭐 세컨 라이프를 좀 그런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지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그 인간을 위한 컴퓨팅 또는 인터랙션은 어떻게 돼야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지금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뭐 PC 쪽에 뭐 모바일 쪽에 웨어러블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안경과 뭐 손가락에 끼는 반지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웨어러블 헬스 체킹을 위한 뭐 이런 것들도 좀 했었고요. 뭐 소리, 목소리 뭐 해서 이제 대화 형식 옛날에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근간으로 여러분과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그 개념은 사실은 그 뭐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사이에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 인터페이스 사람 쪽 인터페이스와 또 이제 그 디바이스 쪽 컴퓨팅 쪽에서의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가 잘 온라인 되어 있고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인터랙션이 발생하면 거기에 이제 좋은 익스피리언스 경험과 또는 나쁜 경험이 이제 쌓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의 기본적인 그 생각에 대한 틀이고요. 여기 이 틀에서 이 나머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뭐 이런 관점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사실은 좀 뭐 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알고 있는 그 인터랙션이 어떻게 노화 때문에 인터랙션이 다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 고령화 사회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서 뭐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말을 제대로 우리가 안 하고 주위에서 별로 못 봐서 그렇지 사실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일본이나 또는 뭐 다른 나라에 좀 뭐 어떤 그 조그만 도시나 이런 데, 지금 한국도 지방만 가보면 노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통계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문제 큰일이다 큰일이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벌써 지나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력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인력 감소가 됐을 때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고, 또 노인들이 오래 사는 관점으로 보면 누가 저 노인들을 케어할 것이냐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겹치게 되면 인력 감소와 노화가 같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그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엄청난 부담이 현재 한국에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의 깊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큰 틀에서 얘기하면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태어나서 혼자 잘 살다가 어른이 되면 괜찮은데 이제 노화가 발생한 올더 에이지가 되면 거기에 주황색 라인을 보시면 이 밑에 회색 선 disability threshold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잘 살면 제일 바람직한 노화의 어떤 방향인 것 같은데요. 이게 빨리 내려와서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의 질도 나라 전체적인 어떤 산업 구조나 뭐 이런 면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 오렌지 라인을 어떻게 더 최대한 저 그린 라인 상태로 최대한도로 어, 유지할 것이냐. 이게 이제 모든 리서치, 관련된 리서치의 큰 토픽입니다. 어떻게 저 갭을, 그, 각도를 줄여서 최대한 인디펜던트, 혼자서 알아서 살게 할 거야.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어, 리서치 이슈고, 그것들이 이제 뭐 기업이나 뭐 국가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 노화에서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어느 정도의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 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할 것이냐에 대한 거고, 저 유지하는 구간을 저희는 Human Augmentation 또는 Technology Augmentation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 노화가 발생하면 저런 감각기관이 다 떨어집니다. 기능이 떨어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 눈 같은 경우 노화가 발생하면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사람 쪽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안경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면 그 떨어진 노화, 기능이 저하된 것을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게 되겠죠. 또는 디바이스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디바이스는 어, 컴퓨터의 모니터, 핸드폰의 모니터에 폰트를 키우거나 어, 화면의 크기를 키우든지 폰트를 키우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 노화로 인한 그 차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즉 사람 쪽에서 문제를 해결할 거냐 또는 디바이스 쪽이나 어떤 미디어 쪽에서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 두 가지 관점 또는 그 둘 다가 어떤 협력을 잘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뭐 이것이 이제 그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큰 방향의 틀입니다. 뭐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햅틱도 그렇고 뭐 우리가 아직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만 맛과 또는 그 냄새 뭐 이런 쪽도 앞으로 마찬가지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다섯 가지 모든 오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감각의 모든 데이터를 그걸 다 갖고 있는 것이 얼굴입니다. 얼굴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얼굴 이동, 모빌리티 이슈를 빼고서는 얼굴이 모든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두상에서 뭐 뇌도 있고 뭐 모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을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이제 뭐 셀카를 찍어서 멋있게 나오고 뭐 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얼굴 속에서 그 수많은 근육 또는 센서리 감각 기관이 작동되어지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많이 더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뭐 실감 미디어를 공부하는 여러분께서 얼굴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이 얼굴에는 생각보다 많은 근육이 있습니다. 뭐한 40여 개가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40여 개의 근육이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얼굴 표정은 굉장히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뭐 어떤 인류학자들이 그 연구에 의하면 사람 얼굴은 왜 원숭이하고 뭐가 다를까? 그리고 동물하고 뭐가 다를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개나 이 개 같은 경우는 보면 입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튀어나와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먹이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입이 앞에 있고 그리고 잘 이렇게 발라 먹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 입이 이렇게 안쪽을 들어가 있고 평평한 상태. 우리는 우리끼리만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다른 동물하고 비교하면 우리 입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는 플랫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죠. 아주 특이한 형체라고 하는데 근데 왜 우리는 플랫해졌을까? 그리고 우리의 얼굴은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진화해 왔을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뭐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얼굴은 그 커뮤니케이션, 그 소셜 에볼루션 하기 위해서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스킬을 더 많이 디벨롭한 사람이 어, 더 성공을 했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그 사람 쪽으로 진화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얼굴에서 보면 이 미간, 이 이마 쪽 앞에 이 미간 쪽 영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굉장히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표정. 그래서 여러분 그 대화할 때 눈을 보는 것보다 사실 미간을 보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그 미간을 어떻게 쓰냐, 즉 얼굴 요 위쪽에 다른 부분은 거의 고정된 형태이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표현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그 얼굴에 수많은 근육들이 있고 먹는 근육 말고도 이 표현을 위한 근육 같은 것들이 다양. 그래서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고 저희는 이거 노화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뭐 시각, 청각, 뭐 또 미각, 최근 들어서는 이제 후각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노화의 정도를 이제 측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디바이스 쪽에서 어떤 그 대응을 해줘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관련된 연구를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뭐 MIT 같은 경우는 에이지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제 그런 관련된 연구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에이징 관련된 주제로 미디어하고 또는 서비스나 이런 쪽하고 연결된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계시긴 한데 이렇게 어떤 센터나 뭐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는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재활이나 뭐 이런 쪽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데요. 실감 미디어를 만드실 때 나는 실감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전 실감스럽지 않고 누구에게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도 않고 받지도 못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갭,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을 노인들이 이게 터치를 하면 터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 센서의 감을 높여놓으면 주머니 속에서도 막 터치가 돼서 원하지 않는 터치가 발생하고 터치감을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면 노인분들이나 여러분들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바꿀 수 있게 해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적당한 그 상황을 예측하게 만들어서 맞추는 거는 이제 어렵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에 그 뭐 건조되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죠. 피부가 건조해지면 터치 같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실제로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손가락을
더블 터치하는 건 굉장히 많은 스킬이 필요한데 이 더블 터치 자체가 경험도 없고 그래봤던 적도 없고 그 자체 이 컨트롤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이 핀치줌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상태를 보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핀치줌으로 어떤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거를 이제 조작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랩 수준에서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막 새로운 것들을 많이 퍼블리싱하고 제안하지만 실제로 인더스트리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몇 명만 가지고 테스트한 것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 쓰기에는 이제 불가능한 것들도 되게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는 쓸 수 있는 기술이, 쓸 수 있는 아이디어와 R&D가 필요하다. 뭐 이게 기업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물론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것도 어때? 이런 것도 괜찮잖아. 뭐 하는 굉장히 많은 다양성에 대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긴 하지만 뭐 그런 양쪽의 관점의 차이 같은 것도 저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얘기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문제도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그냥 잘 안 보인다 정도가 아니라 낮에는 그래도 보이는데 밤에는 더 안 보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어떤 색깔은 잘 보이는데 어떤 색깔은 잘 안 보여. 뭐 이런 이슈들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부에 있을 때 이 노화로 인한 그 감각의 변화 또는 인지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 이론들과 뭐 디바이스나 이런 디바이스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사례를 과제로 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례 과제 레포트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 자료 뒤쪽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제가 이게 PPT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의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얼굴 인식 정도, 표정 인식 정도의 수준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AI와 뭐 기술이 다양한 표현의 표정의 변화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노화 이슈에서는 표정의 변화가 적으면 어, 인지 능력 또는 뇌의 활성화 정도가 떨어지는 즉 알츠하이머나 뇌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표정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표정을 다양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표정만 보고도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또는 뭐 주위의 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이런 것을 또 감지하실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해보길래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약간 투마로우 쪽이 아니라 투마로우가 지금 현재 저와 비슷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찍은 지 한 4년, 5년 됐는데 하루하루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투마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100년 살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가 산다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이 사진 중에 보니까 20대와 젊었을 때와 100세가 됐을 때 이 사람의 얼굴을 비교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노인도 다 젊었을 때가 있고, 나름대로 많은 소녀 시절가 있었던 것 있고, 그들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어떤 부분은 변하고 어떤 부분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화의 척도를 예, 얼굴이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변했느냐 가지고 그 사람의 노화의 정도를 이제 측정하기도 하는데 뭐 아마 개인적으로는 자기 관리나 이런 것도 아마 되게 중요한 관찰 포인트와 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한국이나 뭐 이런 쪽에 데이터는 별로 없습니다. 뭐 이건 하나의 아주 우리 측정 가능한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왼쪽에 있는 건 젊은 사람의 시선 추적 데이터고, 오른쪽에 있는 건 나이 드신 분들의 시선 추적 데이터. 그래서 젊은 분들과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차이점 중에 하나 명확하게 나오는 건, 젊은 사람들은 이게
속도가 빨리 빠른데 뭐 트래킹하고 찾아내고 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대비 나이 드신 분들은 뭘 찾으려 그러면 거기서 이해하고 이 정보를 입수하고 뭔지 알고 그 다음에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뭘 보면 그 안에 계속 한 군데서 머물러 있고 또 딴 데 가면 또 머무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영역을 훑어내는 스캐닝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부부들이 맨날 싸우는 게 부인이 냉장고에서 못 꺼내와 그러면 남편 어디 있는데 못 찾겠어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 그 얘기에 가정은 잘 못 찾는 겁니다. 그 부인은 어디에 뭐 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되는데 남편은 이제 여기 열으면 그때부터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찾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측정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것 말고도 그 각각의 감각 기관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사람마다 디자인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 감각의 차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이제 디자인 예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로그인 화면은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 또는 중요한 화면은 어디에 놓는 게 좋을까? 또 컬러는 어떤 컬러가 좋을까에 대한 것이 결국은 이 실험의 결과로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추천하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야, MIT의 에이징 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뭐 유튜브에 뭐 Try Guys라는 친구들하고 같이 뭐 했던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게 잠깐 제가 틀어볼게요. 그 이게 Try Guys, Old Guys 시뮬레이션 이거 제가 지금 좀 했더니 시뮬레이션이라는 건데 이게 걸을 때 이렇게 걸을 때 보시면 보폭이나 발을 드는 높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터 같은 거 만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고 그래서 갑자기 몸 컨트롤이 안 되고 잘 걷던 것도 잘 안 걸어지고 똑바로 균형 감각 같은 거 떨어지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피지컬하게 경험해 보는 것도 있고 또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안경 같은 걸 써서 그 보여지는 것들 얻는 거 보이고 잘 보이고 안 보이고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안경을 쓰면 평상시에 잘 보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이면 어떤 영향이 있고 저런 문제들이 과연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공공 서비스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 중에서는 어떻게 저런 것들을 적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연구들도 되게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시리즈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그 에이지 랩이라는 곳에서 지하철 관련된 시뮬레이션 한다고 했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MIT 미디어 랩도 있고 에이지 랩은 MIT 안에 있는 건데 약간 관련된 리서치도 좀 다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재미삼아 얘기해보면 인간이 지금 얼굴이 점점 이제 변해져 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한 10만 년 정도 지나면 인간 얼굴이 좀 더 변하지 않을까? 어떤 쪽으로 변할까? 뭐 그런 어, 가설 하에 이제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고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눈이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가 시각적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 디펜던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시각적인 눈이 점점 커진다 이런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피부색이 점점 검해지죠. 그래서 우리 기후 온난화와 뭐 이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피부 색깔이 점점 이제 노출되는 자외선 노출되고 뭐 이런 것들 검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마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부분도 되게 인상적으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실제 얼굴뿐만 아니라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보이는 그 아바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도 아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앞으로 점점 더 얼굴이 갖게 되는 어떤 의미는
다양하게 다시 재해석되고 아마 다시 보게 되는 일이 많지 않을까. 네, 좀 페이스 투 페이스 얘기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인간은 그러면 얼굴을 이렇게 중요시할까? 그러면 이게 페이스 투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실감 미디어를 하시는데 실감 미디어가 왜 필요해? 근데 그러면 리얼리티를 높이는 거고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뭐 증강시키고 하는 것들이 더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뭐 이렇게 소통이 별로 없었고 상대적으로 보면 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주로 출장을 많이 다니려고 가능하면 산에도 가고 다니려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뭐 어떤 공간 속에 이렇게 갇혀 있거나 서로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인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현실적으로 해결할 거냐 그건 쉽지 않은 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북경에 있고 제 동생은 베트남에 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이 일요일에 한 번씩 그 줌 미팅으로 해서 한 시간씩 수다를 떱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코로나 기간에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소통 시간이 소통하는 기회와 방법이 더 늘어났고 우리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이제 80대 후반이신데 아주 잘 쓰시고 또 안 하면 굉장히 섭섭해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나 미디어에 이제 길들여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우리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예전에 했었던 건데 이제 뭐 얼굴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걸 하는데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뭐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겠죠. 네,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그 셀프 익스프레션 해서 뭐 구글에서 근데 단순히 그 웃는다, 슬프다 뭐 정도가 아니라 뭐 궁금하다, 덥다, 뭐 춥다, 뭐 심심하다 이런 표현도 이제 인식이 가능해졌고 아마 AI를 통해서 더 다양한 표현을 이제 아마 아, 인식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좋으냐 나쁘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이제 점점점 깊어지는데 이 인식의 정도가 이제는 어, 건강하냐 안 하냐 이 사람이 이해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쪽에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다이거노스틱한 그런 영역까지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제가 중국에 와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인들을 모아놓고 셀피를 찍게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셀피를 찍으면 뭐가 좋아요? 그러면, 일단 셀피를 하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 얼굴을 잘 안 보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으면서 점점 사진도 안 찍으려고 그러고 얼굴을 잘 안 보는데 그 얼굴 안 보면 자기 케어, 자기 상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게 하는 그런 의도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은 자기 사진을 찍어서 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공유하게 해서 어떤 외로움, 고독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으로 이 셀피 프로젝트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이거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래서 기능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 또는 GUI적으로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를 전환시키는 기능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능을 안다 하더라도 그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전환된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단계별로 그들의 허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허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같이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연구들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랩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몇 가지 것들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과제 아니고 제 옆에 있는 교수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디지털 미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프로젝트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들 해왔던 프로젝트이긴 한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화장을 하거나 자기 뭐 얼굴의 상태를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디지털 미러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카메라를 어떻게 안에다 집어넣고 프로젝션과 그 갭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또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또 그랬을 때 UI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미러를 더 조금 새로운 차원에서 더 가깝게 이제 들어갈 거야.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미러를 뭐 뷰티 메이크업이나 뭐 이런 페이셜 뭐 이런 쪽하고 각각 넣어서 뭐 각각의 기능을 디파인하고 스트럭처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얼굴의 유형과 뭐 메이크업 메소드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뭐 전 잘 모르겠지만 이제 굉장히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굉장히 심각하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또 한 팀에서 하고 있는 건 그 olfactory라고 해서 이제 얼굴에 이제 우리가 감각, 후각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고 여기 이제 보이는 게 로봇에 이 후각 센싱 시스템을 만들어 넣어서 로봇가 돌아다니면서 냄새를 맡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연구하는 거에 그 데모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就开始吧。我觉得这个比较好猜啊。第一个是 지금 보신 것처럼 이걸 뭘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 무슨 뭔지 알아봐 냄새 맡아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추입니다. 그러니까 뭐 식초. 네. 음. 그래서 걸 만들어서 점점 더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단계고 이 정확도가 높아지면 추후에 이제 하고자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냄새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산업적으로 연결하거나 뭐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몸에서 얼굴에서 코가 있어서 냄새를 바깥에 거 냄새를 맡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 냄새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냄새를 잘 분석을 하면 사실 건강에 관련된 것들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가 자기 주인의 암 걸린 거를 이제 알아내는 뭐 그런 것들도 뭐 얘기인데 그거는 물론 그 후각 센서가 그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냄새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들도 참 앞으로 되게 많은 것들이 있고 거꾸로 어떤 향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실감에 어떤 적용을 하거나 또는 그걸 상황을 컨트롤하거나 하는 쪽도 앞으로 굉장히 챌린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뭐 많이 보편화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많이 이제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스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데 꼭 얼굴은 아니고 연구하시는 분이 3D 프린팅 하시고 바이오 쪽하고 연결해서 3D 프린팅 하면 그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구조별로 어떤 피부와 어떤 피부에 붙였을 때 예를 들어서 손목에 뭔가를 붙인다 그러면 밴드가 우리가 하나 붙여도 밴드가 아무리 플렉시블해도 손목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부 위에 붙일 때도 이 손바닥에 붙이는 거하고 손목에 붙이는 거하고 뭐 여기다 붙이는 거하고 위치별로 이 팽창, 수축의 요구도 좀 다르고 또는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불편하고 너무 얇으면 또 찢어지거나 뭐 이럴 수 있고 그래서 피부와 연관된 어떤 부위에 붙일 수 있고 또 붙인 것이 적당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그런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우리가 다시 피드백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어떤 모터 컨트롤이나 어떤 그런 기능적인 펑션을 넣어서 우리가 뭔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련된 그 스트럭처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점점 이제 뒤로 가는데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실감을 한다는 것을 뭐 입력, 센서리 쪽에서만 우리가 고민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많은 게 이제 멘탈 모델입니다. 멘탈 모델이 다르면 사실 똑같은 인풋이 들어가도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그 어떤 친구가 이제 할머니가 입력해 놓은 화면을 봤더니 Please translate those Roman 딴딴딴 Thank you 그래서 해놨습니다. 뭐냐면 구글에다가 할머니가 번역을 해달라고 이거 올린 겁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please도 꼭 넣으시고 thank you도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할머니는 왜 여기다가 please와 thank you를 넣었을까? 근데 할머니 머릿속에는 예전에 오퍼레이터들이 전화 받아서 딴 데다 연결해주고 그랬던 모델이 그 경험의 모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화면 저 어딘가에 누군가 앉아서 내가 입력을 하면 그걸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분이 있을 거야. 그래서 please와 thank you를 잊지 않고 꼭 넣는 그렇게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심지어 점심시간에는 검색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분 점심시간에 방해를 합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펑션이나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경험의 차이에 의해서 사람들이 해석하는 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것들, 뭐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VR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국 이제 옛날에 MIT에 있었던 친구들이 뭐 쉬운 악기 뭐 이런 것. 근데 지금 요거는 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의 기억 회상, 리멤버링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추억, 내가 어디 놀러 갔던 거, 뭐 옛날 것들을 기억을 하면 뇌가 갑자기 활성화되면 한동안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들도 액티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TV만 보는 것보다 VR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AR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어떤 그 기억도 회상하고 좀 적극적인 그런 관계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마치 영화처럼 노인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가서 1년에 한 10개, 20개씩 이렇게 딱 갖다 준다. 그리고 그 정기 구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좀 더 이렇게 그 커스터마이즈 어떤 환자분들도 계시고 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도 있고 뭐 시각적으로 잘 안 좋으신 분도 있고 몸이 불편해서 이제 못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 정도에 맞춰서 컨텐츠를 다시 어저스 한다든지 세팅한다든지 또는 컨텐츠를 또 거기에 맞춰서 한다든지 뭐 이런 소규모 타겟팅 하지만 그러나 좀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도 굉장히 많이 있고 혹시 여러분들 뭐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시장도 굉장히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서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그 모든 그 새로운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difficulty가 허들이 높은 데서부터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기는 사실은 저 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특허 내고 뭐 그래서 만들었는데 사실 그 사람 보면 와이프하고 어, 엄마가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신호를 청각 신호를 청각 신호를 시각적 신호 또는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 전기적 신호를 소리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삐, 뭐, 이게 소리 내는 건 다 되는데, 이걸 언어라는 형태로, 우리가 언어라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까지 가는 거는 정말 어려운 복잡한 과정인데, 벨이 해냈죠. 벨은 그 사전에 수많은 경험이 있었던 거죠. 부모님과 가족 속에서 장애인과.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노인을 위해서 하지 않더라도 노인을나 노화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그 difficulty나 또는 그런 난제들을 해결하시면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다양한 컨텐츠나 다양한 미디어를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고 대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줄여서 listening more than hea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는 것보다 listening 하려고 intention 뭔가 의도를 갖고 집중하게 하게끔 하는 거 그러는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몰입을 하게끔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귀 기울이게 할 것인가 또는 미디어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기술과 어떤 뭐 이런 쪽에만 포커스 하지 마시고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과 뭐 태도를 이해하는 거 뭐 이런 거 상대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균관대 시각미디어공학과가 꼭 그런 공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문학 쪽의 교수님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계셔서 아마 그런 문제들을 좀 기존의 어떤 한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어떤 그런 연구 태도를 많이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아마 연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디바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잘 하모나이즈 시킬 거야. 앞으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미디어들도 있지만, 감각도 있지만, 하모나이즈 이슈가 아마 굉장히 큰 이슈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메타버스 무슨 강연을 한 1년인가 전에 했는데, 그때 썼던 표현인데, 그냥 어, 다시 가져왔습니다. 메타버스는 뭐 VR, AR, 뭐 NFT, 5G, 뭐 아바타 뭐 이런 거 다 더하면 메타버스야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얼마나 잘 하모나이즈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 하모나이즈를 맛깔스럽게 나의 스타일에 맞춰서 잘 해나가시는 그런 연구들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코닥이 처음에 만들었던 광고입니다. 보면 You press the button, we do the rest. 심플, 이지하게 만들어줄게. 그 전에 카메라는 너무 어렵고 프로페셔널이야. 우리가 아무나 쓸 수 있게 해주고 정말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 만들었던 광고, 그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면 뭐 엄청난 카메라, 핸드폰에도 뭐 기능이 엄청 많죠. 아무리 심플하게 만들어도 항상 뭐가 자꾸 생기고요. 또 심플하게 또 만들고 또 자꾸만 생깁니다. 아마 실감 미디어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계속 심플하게 만들어야 되고, 누구는 계속 그걸 더 추가하고 있는데, 그 리듬이, 그 과정이 잘 되어야 아마 그 미래의 어떤 비전을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디쯤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가 한번 내가 여기에 있나? 아니면 이쪽에 있나? 또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 그림 보면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림을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